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일요일 오후, 윤정은 거실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다. 민우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이 설렜다. 30을 앞둔 아들이 드디어 진지한 연인을 소개한다니.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했던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민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왔어. 어서 와, 민우야. 윤정은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나갔다. 그리고 민우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다. 키가 보통 정도의 단정한 외모, 그리고 따뜻해 보이는 미소. 인상이 참 좋아 보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빈이라고 해요. 수빈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아이고, 이런 걸 왜? 그냥 와도 되는데. 처음 뵙는데 빈손으로 올 수는 없죠. 수빈의 말투는 자연스럽고 겸손했다. 윤정은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민우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실로 자리를 옮긴 후 윤정은 정성껏 준비한 차와 과일을 내왔다. 수빈은 집 곳곳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정말 따뜻한 느낌의 집이에요. 민우가 이런 집에서 자랐으니 성격이 좋을 수밖에 없겠어요. 민우 이 녀석이 뭐가 좋다고. 윤정은 웃으며 아들을 쳐다봤다. 민우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수빈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디자인 관련 일을 해요. 작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머, 그래요? 멋있네요. 스튜디오 이름이 뭐예요? 루미에르라는 곳이에요. 주로 출판 디자인이나 그림책 일러스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 순간이었다. 윤정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루미에르. 그 이름이 귓가를 때리는 순간 20년 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다. 대학 시절 절친 소라와 함께 진행하던 그림책 프로젝트 이름이 바로 루미에르였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갑자기 하얘졌는데 수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윤정은 대답할 수 없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고 있었다. 당시의 배신과 상실이 조용히 윤정의 마음을 조였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물 한 잔 드릴까요? 고마워요. 민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에게는 그저 즐거운 만남이었겠지만 윤정에게 수빈은 과거의 그림자였다. 루미에르라는 이름이 단순한 우연일 리는 없었다. 너무나 특별한 이름이었으니까. 이후의 시간은 마치 연극을 하는 것 같았다. 윤정은 애써 밝은 모습을 연기했고 수빈과 민우는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의욕이 자라나고 있었다. 다음에 또 놀러와요. 네, 어머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수빈이 떠난 후 윤정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민우는 수빈을 바래다 주러 나갔다. 텅 빈 거실에는 수빈이 남긴 향수 냄새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윤정은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머릿속에는 배신과 상실, 그리고 복수의 이미지가 뒤엉켰다. 평온했던 일상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윤정은 간신히 잠에 들 수 있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대학교 3학년 봄학기였다. 윤정은 문예창작학과였고 소라는 미술학과였다. 둘은 신입생 때부터 중마고우였다. 성격도 취향도 달랐지만 그래서 더욱 잘 맞는 친구였다. 정아, 우리 함께 뭔가 해보자. 어느 날 소라가 제안했다. 뭘? 그림책. 너는 글을 쓰고 나는 그림을 그리는 거야. 좋은 생각이네. 어떤 이야기로 할까? 빛에 관한 이야기는 어때?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루미에르 동화 프로젝트였다. 빛을 뜻하는 프랑스어 루미에르처럼 아이들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 윤정은 밤낮 없이 이야기를 썼다. 작은 별의 모험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를 도와주는 반딧불이 이야기, 무지개를 찾아 떠나는 여행담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윤정의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었다. 소라는 옆에서 응원해주고 조언해 주었다. 가끔 그림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창작 과정은 윤정이 주도했다. 정아, 너는 정말 천재야.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나가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거야. 그럴까? 정말로? 물론이지. 나도 그림을 그리면서 감동받을 정도인데. 소라의 격려에 힘을 얻어 윤정은 더욱 열심히 작업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12편의 단편을 완성했다. 소라도 각 이야기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일러스트를 그려주었다. 이제 출판사에 보내보자. 정말 괜찮을까? 당연하지. 출판사 연락도 내가 해볼게. 내가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소라가 맡겠다고 했을 때 윤정은 고마웠다.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비즈니스적인 부분은 소라가 윤정보다 훨씬 능숙했으니까. 몇 개월 후 드디어 한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인다는 연락이 왔다. 정아, 대박이야. 출판사에서 우리 책을 내고 싶어 해. 정말? 정말이야? 응. 계약 관련해서 내일 미팅이 있대.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나 혼자 다녀올게. 내가 가면 긴장해서 제대로 말도 못할 거잖아. 소라 말이 맞았다. 윤정은 원래 수줍음이 많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다. 그래서 소라가 대신 나서주는 것이 고마웠다. 하지만 그 미팅 이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소라가 점점 연락을 받지 않았다. 학교에서 만나도 바쁘다며 피했다. 소라야, 출판사 일은 어떻게 되어가? 아, 그것? 아직 검토 중이래.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 그래.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 글쎄, 고지겠지. 그런 대화를 몇 번 나눈 후 소라는 아예 윤정을 피하기 시작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윤정이 학교 앞 서점에 갔을 때였다. 신간 코너에 놓인 책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다. 루미에르 동화집 마이너스 소라 지음. 자신이 밤낮 없이 쓴 이야기들이 소라의 이름으로 출간되어 있었다. 윤정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심지어 기획 및 사파라는 언급도 없었다. 모든 것이 소라 혼자 한 일로 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윤정은 책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서점 직원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윤정은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계속 꺼져 있었다. 소라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에 이사를 갔다고 했다. 그제야 윤정은 깨달았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소라는 처음부터 자신의 작품을 훔칠 생각이었던 것이다. 며칠 뒤 신문에는 신의 작가 소라, 감동적인 동화집으로 데뷔라는 기사가 실렸다. 사람들은 소라를 천재 작가라 칭송했다. 윤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증거가 없었으니까. 모든 작업 과정이 소라와 함께였고 출판사와의 연락도 소라가 담당했으니까. 윤정아, 친구가 성공한 게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너도 글을 쓰니까 질투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질투심에 눈이 먼 친구로 여겨졌다. 그날 이후 윤정은 펜을 내려놓았다. 꿈이 무너지는 아픔보다 더 큰 상처는 믿었던 친구의 배신이었다. 자신이 쏟은 시간과 노력, 창작의 혼이 모두 도둑맞았다는 생각에 치를 떨었다. 마음속 복수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채 세월이 흘러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소라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그 도둑맞은 작품으로 어떤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알려고 하지 않았다. 알면 더 괴로울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20년이 흘러 그 이름이 다시 윤정 앞에 나타났다. 그것도 아들의 연인을 통해서. 루미에르 사건 이후 윤정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꿈을 잃은 그녀에게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었다. 글을 쓸 수도 없었고 책을 읽을 수도 없었다. 모든 문자가 소라를 떠올리게 했다. 당시 윤정에게는 연인이 있었다. 같은 과 선배였던 정우였다. 그는 윤정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루미에르 사건 이후 무너져가는 윤정을 지켜보며 함께 아파했다. 윤정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어떻게 다시 시작해? 내 모든 게 도둑맞았는데. 그럼 새로운 걸 만들면 되잖아. 내 안에는 아직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야. 정우는 끝없이 위로하고 격려했다. 하지만 윤정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창작에 대한 의욕은 완전히 사라졌고 사람들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졸업 후 윤정과 정우는 결혼했다. 정우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윤정은 집에서 살림을 맡았다. 결혼 2년 후 민우가 태어났고
4년 후에는 딸 민지가 태어났다. 아이들의 탄생은 윤정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 비록 자신의 꿈은 무너졌지만 아이들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민우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조금씩 글에 대한 애정이 되살아나기도 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정우가 과로로 쓰러진 것이다. 윤정을 위로하고 가족을 책임지려다 무리를 한 것이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위장병이라고 했지만 윤정은 알고 있었다.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여보, 미안해.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하고 있잖아.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정우는 끝까지 윤정을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아내를 위로했다. 하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민지가 5살이 되던 해 정우는 세상을 떠났다. 아빠 언제 와?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하늘나라? 언제 다시 와?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다. 특히 어린 민지는 아버지를 계속 찾았다. 정우가 세상을 떠난 후 윤정은 홀로 2아이를 키워야 했다. 생활을 위해 이곳저곳 일자리를 전전했다. 마트 계산원, 식당 서빙, 학원 청소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민우는 어려서도 눈치가 빨랐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민우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울고 있는 것 같은데. 엄마는 안 울어. 그냥 눈이 아파서 그래. 민우는 어린 나이에도 엄마를 위로하려고 애썼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윤정은 더욱 가슴이 아팠다. 세월이 흐르며 아이들은 자랐다. 민우는 성실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났고 민지도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다. 하지만 윤정의 마음속 공허와 상실감은 끝없이 반복되었다. 일상은 지루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시간에 잠들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다.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려웠다. 또다시 배신당할까봐. 그녀의 삶은 마치 오래된 건물처럼 균열이 가득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다. 가장 큰 고통은 혼자가 아니었다. 아이들이 클수록 윤정은 자신의 실패를 더욱 절감했다. 다른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자랑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자신의 직업, 성공담, 취미 생활 등등. 하지만 윤정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엄마는 어렸을 때 뭘 하고 싶었어? 고등학생이 된 민우가 어느 날 물었다. 글을 쓰고 싶었어. 지금도 쓸 수 있지 않아? 아니야. 엄마는 그런 재능이 없었나 봐. 윤정은 아이들에게도 과거의 상처를 털어놓을 수 없었다. 아이들에게는 단순히 꿈을 포기한 평범한 엄마로 보이고 싶었다. 아들 민우와 딸 민지의 존재는 위안이면서도 압박이었다.
그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지만 자신 안의 상처와 분노는 여전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상처를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윤정만이 알고 있었다. 특히 밤이면 더욱 힘들었다.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앉아 있으면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소라에 대한 분노, 꿈에 대한 그리움, 정우에 대한 미안함이 뒤엉켜 마음을 괴롭혔다. 하지만 윤정은 견뎠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그리고 이제 그 긴 세월의 끝에서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났다. 수빈을 만난 후 며칠 동안 윤정은 불안에 시달렸다. 루미에르라는 이름이 단순한 우연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너무나 특별하고 독특한 이름이었으니까. 윤정은 컴퓨터 앞에 앉아 루미에르 스튜디오를 검색했다. 깔끔하고 세련된 홈페이지가 나타났다. 주로 출판 디자인과 그림책 일러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다. 수빈의 말이 맞았다. 회사 소개 페이지를 클릭하자 윤정의 손이 떨렸다. 루미에르 스튜디오는 2003년 소라 대표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따뜻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소라, 바로 그 이름이었다. 20년 만에 다시 보는 그 이름. 윤정은 계속해서 홈페이지를 뒤져봤다. 회사 연역, 대표작들, 수상 내역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다. 소라는 루미에르 동화집의 성공 이후 계속해서 창작 활동을 했고 나중에는 회사를 차려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현재 대표가 수빈이라는 사실이었다. 소개 글에 따르면 수빈은 소라의 뒤를 이어 2020년부터 대표직을 맡고 있다고 되어 있었다. 현 김수빈 대표는 전소라 대표의 따님으로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정의 직감이 맞았다. 수빈은 소라의 딸이었다.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윤정은 중얼거렸다. 민후와 수빈이 만난 것도 수빈이 윤정을 만나러 온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일 가능성이 높았다. 윤정은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을 계속했다. 소라의 개인 정보는 많지 않았지만 몇 년 전 인터뷰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작가 소라 딸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은 진실. 기사를 읽어보니 소라는 2019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딸 수빈에게 회사를 물려주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유언을 남겼다는 내용이 있었다. 진실을 밝히는 거? 무슨 진실 말인가? 윤정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혹시 소라가 죽기 전에 수빈에게 20년 전 일의 진실을 말해준 것은 아닐까? 자신이 루미에르 동화집을 혼자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만약 그렇다면, 만약 수빈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윤정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의혹은 계속해서 자라났다. 민후와 수빈이 만난 것도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민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윤정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민우야, 수빈 씨와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만났어. 우리 회사에서 수빈이네 스튜디오에 디자인을 맡겼거든. 그래서 처음엔 업무적으로만 만났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잘 맞더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만나게 됐어. 민우의 설명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윤정에게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수빈 씨 어머니는 어떤 분이셔? 돌아가셨어. 몇 년 전에. 그래. 무슨 일을 하셨는데? 작가였다고 하더라. 그림책 같은 거. 수빈이가 어머니 뒤를 이어서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윤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역시 소라의 딸이 맞았다. 그런데 왜 갑자기?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윤정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민우에게 의심을 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윤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과거와 현재가 맞닿는 순간이었다. 20년 전 자신이 겪었던 배신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얼어붙었다. 만약 수빈이 진실을 알고 있다면 민우와의 만남도 단순한 연애가 아닐 수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일 수 있었다. 복수를 위해서 윤정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치밀었다. 평온했던 일상이 다시 한번 위협받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수빈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실 때 따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윤정은 이 순간이 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윤정은 거절할 수 없었다. 어차피 마주해야 할 현실이었다. 이틀 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수빈은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처음 만났을 때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더 진지하고 단호해 보였다. 어머님, 제가 누구인지 아시죠? 수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물어봤다. 소라 씨의 따님이시죠? 맞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제 어머니가 누군지 잘 아시죠?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곧 답이었다. 수빈은 잠시 커피를 마신 후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20년 전 루미에르 동화집에 대한 진실을요. 윤정의 손이 떨렸다. 컵을 들고 있던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어머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어요. 어머님의 작품을 훔친 것에 대해서요. 그럼 정말 네. 루미에르 동화집의 진짜 작가는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니는 그저 사파만 그렸을 뿐이고요. 윤정은 숨이 막혔다. 20년 만에 듣는 진실이었다. 그토록 원했던 인정이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수빈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처음에 보였던 따뜻한 미소는 사라지고 없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어머님께 사과하고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민우를, 네, 맞아요. 수빈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민우와의 만남도 결혼 계획도 모두 그 일환이에요. 어머니가 빼앗은 것을 되돌려 드리려고요. 윤정은 충격에 몸이 굳었다. 정말로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 하지만 직접 어머님께 와서 사과드리고 진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은 20년 동안 고통받으셨잖아요. 꿈을 잃고 남편도 잃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게 사셨잖아요. 수빈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아닌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우리 어머니였으니까 저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가라니. 민우는 어머님의 소중한 아들이죠. 어머님이 가장 아끼는 존재고요. 윤정은 수빈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했다. 설마, 저는 민우와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제 편으로 만들 거예요. 어머님처럼 소중한 것을 잃는 게 어떤 기분인지 느끼게 해드릴 거예요. 윤정은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이 사과인가, 복수인가. 빼앗긴 것은 반드시 되돌려 받아야 하니까요.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수빈의 미소는 차갑고 잔인했다. 20년 전 소라의 배신이 이제 딸을 통해 반복되고 있었다.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치밀하게 설계된 복수였다는 사실에 윤정은 숨이 막혔다. 과거의 그림자에 휘말린 자신과 계획된 배신의 한복판에 놓인 상황 사이에서 윤정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오래 묻어둔 상처가 다시금 활활 타올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만 다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들까지 이 복수국에 휘말려 있었다. 민우는 모르는 거죠? 지금은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모든 진실을요. 수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인사차 온 거예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테니까요. 가족이 될 거니까요. 수빈이 떠난 후 윤정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카페는 시끄러웠지만 윤정에게는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 같았다. 20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민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표정이 어둡고 무거웠다. 민우야, 무슨 일 있어? 엄마, 잠시 이야기 좀 할까? 민우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윤정도 그 옆에 앉았다. 수빈이에게서 들었어. 윤정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뭘? 20년 전 일. 루미에르 동화집 이야기. 윤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가 진짜 작가였다는 거 맞아?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이미 지난 일인데. 지난 일이라고? 엄마는 20년 동안 그 일 때문에 고통받았잖아. 민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민우야, 내가 화낼 일이 아니야. 아니야, 화낼 일이야. 엄마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있다는 게 화가 나. 윤정은 안도했다. 민우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고마웠다. 하지만 민우의 다음 말은 윤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런데 수빈 어머니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하더라. 뭐? 돌아가시기 전까지 엄마에게 사과하고 싶어 했다고.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했다고. 윤정은 믿을 수 없었다. 소라가 죄책감을 느꼈다니. 그래서 수빈이가 대신 나선 거야. 어머니의 뜻을 이루려고. 민우야, 그게 아니야. 수빈이는 뭐? 윤정은 말을 멈췄다. 수빈의 진짜 의도를 민우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민우가 다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우는 어머니의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엄마, 수빈이에 대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오해라니. 수빈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에게 사과하고 싶어 해서 나한테 먼저 모든 걸 말해줬어. 윤정은 혼란스러웠다. 수빈이 민우에게 뭐라고 말한 걸까? 민우야, 수빈이가 너에게 뭐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말해줬어. 자기 어머니가 엄마의 작품을 훔쳤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마가 고통받았다는 것.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고 사과하고 싶다고. 이상했다. 수빈이 윤정에게 한 말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리고 나는 수빈이의 그런 마음이 고맙더라. 뭐,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냥 모른 척 했을 거야. 자기와 상관없는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하지만 수빈이는 달라. 어머니의 잘못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해. 민우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나는 수빈이와 결혼하기로 했어. 뭐라고? 수빈이를 도와서 엄마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 윤정은 어리둥절했다. 수빈이 민우에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었다. 복수가 아닌 속죄라고, 사과라고 말한 것이었다. 민우야, 그게 아니야. 수빈이는 뭐?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민우가 문을 열자 수빈이 들어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빈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며칠 전 카페에서 보였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민우 오빠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죠? 수빈아, 엄마가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 당연하죠. 갑작스러운 일이니까요. 수빈은 윤정 앞에 앉았다. 어머님, 저희가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빼앗긴 것들을 저희가 되돌려 드릴 수 있어요. 되돌려 준다니. 새로운 루미에르 동화집을 만들어요. 이번에는 어머님의 이름으로요. 윤정은 수빈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없었다. 카페에서 한 말과 지금 하는 말이 완전히 달랐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도 어머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어머님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는 거죠. 민우는 수빈의 말에 감동한 표정이었다. 어때, 엄마? 정말 좋은 기회 아니야? 하지만 윤정은 불안했다.
수빈의 진심을 알 수 없었다. 정말로 사과하려는 건지 아니면 더 정교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건지.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로 어머님을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수빈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다. 하지만 윤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그날 밤 수빈이 돌아간 후 민우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수빈이를 믿어봐.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민우야. 엄마가 20년 동안 숨겨온 상처를 이제는 치유할 때가 된 것 같아. 수빈이가 도와줄 거야.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수빈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미 상황은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한 달 후 수빈과 민우는 결혼 발표를 했다. 작은 가족 모임에서 간단히 알렸다. 윤정의 딸 민지도 오빠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다. 언니, 잘 부탁드려요. 민지야, 고마워. 앞으로 자주 만나자.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윤정은 여전히 불안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수빈은 약속대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어머님, 정말로 새 동화집을 만들어 봐요. 이번에는 어머님의 이름으로요. 내가 글을 쓸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어머님의 재능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수빈의 격려에 윤정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정말로 수빈이 진심으로 사과하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의심은 얼마 가지 않았다. 어느 날 윤정이 수빈의 스튜디오에 갔을 때였다. 새로운 동화집 작업을 위해서였다. 수빈은 잠깐 외출했고 윤정은 혼자 사무실에 있었다. 우연히 수빈의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윤정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윤정 조사 자료라는 제목의 파일이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어봤다. 그 안에는 자신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이 들어 있었다. 과거의 학력, 결혼 생활, 남편의 죽음, 자녀들의 정보, 현재 생활까지 모든 것이 조사되어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페이지였다. 복수 계획 단계별 실행안. 1단계 민후와의 만남 및 연애관계 형성 완료. 2단계 윤정과의 접촉 및 신뢰관계 구축 진행 중. 3단계 결혼을 통한 가족관계 형성 예정. 4단계 윤정의 완전한 고립 및 파멸. 최종 목표. 윤정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계획된 복수였다. 수빈의 따뜻한 말들, 사과의 의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들이 모두 거짓이었다. 파일 안에는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적혀 있었다. 민우를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든 후 윤정의 과거를 조작하여 그녀를 가해자로 만들 것. 20년 전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어머니였다고 민우에게 믿게 할 것. 윤정이 어머니를 질투하여 의도적으로 모함했다는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낼 것. 최종적으로 윤정을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고 사회적으로도 매장시킬 것. 윤정은 손이 덜덜 떨렸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이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수빈이 들어왔다. 어머님?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수빈은 윤정이 파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자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아, 찾으셨군요. 이게 뭐예요? 보시는 그대로예요. 복수 계획이요. 수빈은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냉정하고 잔인한 본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라니요. 저는 약속한 대로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빼앗긴 것을 되돌려 주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되돌려 주는 거라고요?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꿈도 명예도 미래도. 그러니까 저도 어머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거예요. 윤정은 절망했다. 민우는 뭘 잘못했다고. 민우 오빠는 어머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잖아요. 어머님이 어떤 기분인지 정확히 느끼게 해드리려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야죠. 제발 민우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민우 오빠는 곧 어머님의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무슨 진실이요? 어머님이 20년 전에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모함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왔는지 말이에요. 수빈은 책상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다. 여기 어머님의 진짜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민우 오빠가 보면 깜짝 놀랄걸요? 윤정은 그 파일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다. 모든 것이 조작되고 왜곡된 거짓 이야기들이었지만 교묘하게 만들어져서 진짜처럼 보였다. 어머님은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아들도 딸도 명예도 미래도 우리 어머니가 겪었던 것처럼요. 수빈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윤정은 20년 전보다 더 큰 절망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밤 윤정은 민우를 기다렸다. 수빈의 계획을 알려주고 진실을 말해야 했다. 하지만 민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엄마. 민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실망에 가득 찼다. 민우야. 수빈이에게서 들었어. 진짜 이야기를. 윤정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20년 전에 엄마가 소라 이모를 어떻게 모함했는지 다 알았어. 그건 거짓말이야. 수빈이가 거짓말. 증거도 있던데? 민우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수빈이 조작한 거짓 증거들이었다. 엄마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소라 이모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들이야. 민우야, 그건 다 가짜야. 수빈이가 만들어낸 가짜라고? 그럼 이 편지는 뭐야? 민우는 한 장의 편지를 꺼냈다. 윤정의 필체를 모방한 편지였다. 엄마가 20년 전에 쓴 편지래. 소라 이모를 협박하는 내용이야. 윤정은 그 편지를 보는 순간 경악했다. 자신의 필체와 너무나 똑같았다.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조작된 것이었다. 민우야, 이건 가짜야. 내가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없어. 엄마, 이제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민우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지금까지 엄마를 믿어왔어. 엄마가 피해자라고 생각했고,
하지만 진짜 피해자는 소라 이모였어. 아니야, 민우야. 소라가 내 작품을 훔친 거야. 내가 피해자라고. 그런데 왜 엄마는 2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정말 억울했다면 법적으로 싸웠어야지. 증거가 없었으니까. 아니야. 엄마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야. 진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웠던 거야. 윤정은 절망했다. 수빈의 조작이 완벽했다. 민우는 완전히 속고 있었다. 그리고 수빈이에게서 들었는데 엄마가 아빠의 죽음도 소라 이모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그건 아빠는 엄마의 거짓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은 거 아니야? 진실을 숨기고 살아가는 엄마를 보면서 고통받았을 거야. 윤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진실이 왜곡되고 있었다. 민우야, 제발 내 말을 들어봐. 수빈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엄마야말로 거짓말을 그만해. 민우가 소리쳤다. 윤정은 처음으로 아들에게서 그런 화를 받다. 나는 이제 수빈이가 더 믿음직해. 적어도 수빈이는 거짓말하지 않거든. 민우야. 그리고 난 앞으로 수빈이와 함께 살 거야. 엄마와는 거리를 두고 싶어? 윤정의 세상이 무너졌다. 새로운 루미에르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정말로 의미 있는 작품들을 만들 거야. 엄마의 거짓된 과거와는 다른 진짜 창작을 할 거야. 민우야, 그것만은 이미 결정된 일이야. 수빈이와 나는 다음 달에 결혼해. 그리고 엄마는 초대하지 않을 거야. 윤정은 무너져 내렸다. 가장 소중한 아들마저 등을 돌렸다. 민우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사랑? 거짓말 위에 세워진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오늘부터 수빈이네 집에서 살 거야. 엄마와는 당분간 연락하지 않을 거야. 민우야. 하지만 민우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윤정의 세상도 무너져 내렸다. 자신을 향한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완전히 파괴했다. 오랫동안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수빈의 복수는 완벽했다. 며칠 후 딸 민지가 집에 왔다. 대학교 4학년인 민지는 오빠의 결혼 소식을 듣고 집에 온 것이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오빠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면서 엄마 얘기는 왜 안 해? 윤정은 딸에게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지야, 엄마가 설명해 줄게. 윤정은 20년 전의 일부터 시작해서 수빈의 정체,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을 딸에게 털어놓았다. 민지는 충격받은 표호로 들었다. 그럼 수빈 언니가 일부러 오빠에게 접근한 거야? 그래. 모든 게 복수를 위해서였어. 세상에. 그럼 오빠는 알아? 오빠는 반대로 믿고 있어.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소라가 진짜 피해자라고. 민지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엄마, 증거는 있어?
수빈 언니가 복수를 계획했다는 증거. 그날 수빈이 사무실에서 본 파일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미 수빈이가 다 치웠을 거야. 그럼 오빠를 어떻게 설득해? 윤정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수빈이가 너무 치밀하게 계획한 거야. 며칠 후 민지는 직접 오빠를 만나러 갔다. 수빈도 함께 있었다. 오빠, 정말 엄마를 의심하는 거야? 민지야, 너도 진실을 알면 충격받을 거야. 수빈이 끼어들었다. 민지야, 언니가 설명해 줄게. 어머님이 20년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수빈은 민지에게도 같은 거짓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조작된 증거들도 보여주었다. 민지는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엄마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어. 민지야,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평생 연기를 할 수도 있어. 민우가 말했다. 그리고 생각해봐. 엄마가 정말 억울했다면 왜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겠어? 법정에라도 서야 했잖아. 수빈이 덧붙였다. 어머님은 거짓말이 들킬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인 척 연기만 하면서 살아온 거고요. 민지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수빈의 논리가 설득력 있어 보였다. 민지야, 넌 어느 쪽을 믿을 거야? 증거가 있는 우리 말이야. 아니면 증거도 없이 억울하다고만 하는 엄마 말이야? 민지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오빠 편을 들기로 했다. 오빠, 미안하지만 나도 오빠 의견에 동의해. 엄마가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아. 윤정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딸까지 등을 돌린 것이다. 그날 밤 민지가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나도 오빠처럼 당분간 집을 나가려고. 민지야, 엄마가 진실을 말할 때까지 거리를 두고 싶어?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어. 수빈이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엄마, 증거도 없으면서 계속 그런 말만 하시면 어떡해. 민지도 집을 떠났다. 윤정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민후와 수빈의 결혼식이 열렸다. 작지만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했다. 윤정은 초대받지 못했다. 자신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어머니가 된 것이다. 결혼식 다음 날 수빈이 윤정을 찾아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제 정식으로 며느리가 되었네요. 뭐하러 왔어?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물도 드리려고요. 수빈은 신문 한 부를 내밀었다. 오늘 아침 신문이에요. 보세요.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쳤다. 사회면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20년 전 표절 사건의 진실, 피해자가 가해자였다. 기사는 수빈이 언론에 제보한 것이었다. 20년 전 루미에르 동아집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힌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모든 내용이 윤정을 가해자로 만드는 거짓 이야기였다. 이제 온 세상이 어머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윤정은 기사를 읽으며 절망했다. 자신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 친구를 모함했다는 내용, 20년 동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왔다는 내용, 심지어 남편의 죽음까지 이용해
동정심을 얻었다는 내용까지 있었다. 어머님의 이웃들도 아는 사람들도 모두 이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정말로 그랬다. 다음 날부터 윤정은 밖에 나가기 힘들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마트에서도 은행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그 윤정이래. 20년 동안 거짓말했다는 그 사람. 불쌍한 소라 씨. 그런 친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을까. 윤정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다. 일자리도 잃었다. 사장이 이미지가 안 좋다며 해고했다. 몇 달 후 새로운 루미에르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다. 민후와 수빈이 함께 운영하는 회사였다. 언론에서는 진정한 창작자들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윤정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전세금도 다 떨어져 가고 있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신문 기사 때문에 아무도 고용하려 하지 않았다. 가장 힘든 것은 완전한 고립이었다.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모두 등을 돌렸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야 했다. 어느 날 밤 윤정은 20년 전에 몰래 보관해둔 원고들을 꺼내봤다. 루미에르 동화집의 원본 원고들이었다. 자신의 손글씨로 쓰인 유일한 증거였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텐데. 윤정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 보기로 했다. 민후와 민지에게 직접 원고들을 보여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다. 수빈의 스튜디오로 찾아갔다. 민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머님, 여기 왜 오셨어요? 수빈이 나와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후 좀 만나고 싶어서. 민후 오빠는 지금 출장 중이에요. 그럼 언제 돌아와? 글쎄요. 한 달은 걸릴 것 같은데요. 윤정은 수빈이 거짓말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럼 이것 좀 전해주세요. 윤정은 원고 뭉치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20년 전 내가 쓴 원본 원고들이에요. 루미에르 동화집의 진짜 원본이죠. 수빈은 원고를 받아들고는 페이지를 넘겨봤다. 어머님의 손글씨네요. 그래요. 이게 증거예요. 내가 진짜 작가라는 증거. 수빈은 웃었다. 하지만 어머님이 언제든지 베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20년의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수빈은 원고를 윤정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민우 오빠가 어머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윤정은 절망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민지야, 엄마야. 엄마, 지금 통화하기 어려워. 잠깐만,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아직도 그 이야기예요? 진짜 증거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민지야. 하지만 민지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윤정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가족도 사회도 모두 그녀를 버렸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루미에르 스튜디오는
더욱 성공했다. 민후와 수빈이 함께 만든 새로운 동화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언론에서는 그들을 진정한 창작자 부부라고 칭송했다. 윤정의 이름은 완전히 지워졌다. 인터넷에서 루미에르를 검색하면 수빈과 민우의 이야기만 나왔다. 20년 전 윤정이 만든 진짜 루미에르는 역사에서 사라졌다. 윤정은 더 작은 방으로 이사해야 했다. 돈이 떨어져 가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웠고 신문 기사 때문에 더욱 힘들었다. 어느 겨울밤 윤정은 마지막으로 원고들을 꺼내 보았다. 20년 전 자신이 밤낮 없이 쓴 이야기들, 자신의 꿈과 열정이 담긴 글들. 하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증거,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이야기들. 윤정은 작은 난로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 원고들을 하나하나 불 속에 던져넣기 시작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빛은 결국 내 것이 아니었구나. 어둠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루미에르, 빛.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었는데.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잘 들었다고 댓글 부탁드려요. 구독은 다음 이야기로 가는 초대장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